이게 지금 대표님 스토어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올리셨고 얘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쫙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요. 구루마 하나를 50만 원 주고 안 살 것 같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실 때 너무 한 만 원, 2만 원짜리는 판매를 해도 마진이 많이 안 남으니까 5만 원 이상 최소 네. 모든 상품의 7, 80%는 깔아놓고 20, 30% 정도만 한 4, 50만 원 정도까지 4, 50까지. 네네네 네.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격적인 거는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보통 100만 원 넘어가면 부피가 좀 크잖아요. 그거는 사람 심리상 해외로 좀 잘 받는 걸 좀 꺼려하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게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만 원 이하 7, 80만 원 정도 최대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얘를 한번 보면은 일단 상품명이 너무 짧아요. 네, 이게 스마트 스토어는 25자가 적당하긴 해요. 그래서 25자로 네.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맞춰서 25자로 맞춘 거예요. 네,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만 판매를 하실 게 아니니까 쿠팡이나 뭐 지마켓 옥션 이런 데를 다 맞춰줘야 돼요. 거기는 상품 수가 35자에서 45자까지가 좋거든요. 네. 쿠팡은 사실 50자가 진짜 좋긴 해요.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35자 이상은 35자 이상.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상품명 지으실 때 네. 업소용 발효기가 있고 제빵 발효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발효기라는 것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요. 네. 중복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마켓에서는 특히 스마트폰 SEO 점수가 좀 깐깐하거든요. 이게 중복된 키워드가 좀 많으면 안 좋아요. 업소용 안 띄우고 발효기 해도 발효기가 2개 들어간 걸로 보나요? 그 로직상에는 2개 들어간 걸로 안 보는데 스마트 스토어 자체만 보면 이건 따로긴 해요. 아, 인식을 할 때? 네, 뭐 다른 지마켓 옵션이나 실빌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도.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거는 업소용 띄우고 제빵 띄우고 발효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랑 같은 뜻이거든요. 업소용 네. 제빵도 되고 업소용 발효기도 발효기? 되고 제빵 발효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 하나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글자 수로 봤을 때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키워드. 네, 네. 뭐 2글자 더 넣을 수 있다든지.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상품명 지을 때 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학원, 카페 이런 그 장소 같은 거를 뒤에 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할인율도 30%도 좋은데 한 네. 48% 정도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높게요? 이것도 마케팅 효과긴 한데 30%도 좋아요. 한 70%?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사기 같고 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고 30%는 뭔가 조금 느낌이에요. 한 48%죠. 애매하게 50% 하면은 너무 밥값에 팔면은 네.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48%. 애매하게 40%. 네. 네. 옵션에서도 네.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는 게 나아요. 저희 퍼센트에 보면은 A부터 Z까지 넣어준다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1부터 뭐 10까지 넣어준다든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름 앞에 네, 이름 앞에 1, 2 이렇게 붙이는 네네네. 거죠. 1, 2나 A, B. AB. 근데 저는 1, 2보다는 AB. A, B가 좀 더 낫다고 봐요. 이게 이제 상품을 이렇게 보다가 네. 보통은 옵션 이미지를 하단에 넣긴 하거든요. 상단에 잘 넣어주셨는데 보통은 하단에 많이 넣어요. 이게 옵션이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어서 뭐 구분이 가능한데 막 10개, 15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처럼 6층 테이블 발효기가 있고 어렵구나. 12층 테이블 발효기가 있어요. 그럼 뭐 13층, 14층, 15층 이렇게 네. 있고 뭐 12층 무슨 테이블 있고 12층 무슨 테이블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보고 32 와트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요. 네. 그러다가 귀찮아서 뒤로 가게 누른 경우도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나는 A번, 나는 B번 살 거야 하고서 그냥 올라가서 바로 선택하면 편해요. 오. 이것도 근데 꿀팁. 은근히 이게 그 구매 전환율에 은근히 세심해야 되거든요. 네. 세심하게 하는 그런 좀 포인트긴 합니다.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중국어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이미지만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판매가 되면은 그때 번역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네. 스토어는 아직 상품을 많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이 정도로만 업로드 계속 하시면서 네. 상품이 좀 더 쌓였을 때 봐드리겠습니다. 고쳐주신 대로 네. 다시 올려. 이거에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면 가격을 처음에 소싱을 할 때 가격대가 좀 낮은 제품, 너무 비싸고 무거운 거 말고 네, 처음에는 낮은 거 위주로 싸.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 건수를 올려놓으면은 그 마켓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됐던 상품들도 자연스럽게 그쵸. 노출이 조금 더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 건수랑 매출인데 대부분 파워를 못 따지는 분이나 빅파워를 못 따지는 분들은 매출은 되는데 판매 건수가 없어서 못 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매 건수를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상품 소싱하는 것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일단 우리나라의 제일 큰 플랫폼이 네이버랑 쿠팡이잖아요. 네. 근데 쿠팡에 이런 검색 기능이 없어서 네이버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면 돼요. 쇼핑 인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소싱을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도서랑 뭐 면세점 뭐 이런 거는 소싱을 하시면 안 되고 아기용품은 되나요? 뭐 아기용품도 안 돼요. 아기용품은 캐시 인증을 받아야 돼요. 특히 유아용품은 엄청 예전에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엄청 까다로운 거라서 유아용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도 안 되죠? 식품은 허가증이 있으면 돼요. 돼요? 네, 식품 허가증이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디지털 가전이랑 가구 네. 인테리어 두 네. 개랑 스포츠 레저. 그거 세 개만요? 네, 이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저는 가구 인테리어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국내에는 없는 제품이 해외에 이쁜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아무거나 하셔야 돼요. 이거 아동 빼고. 네. 그래서 거실 가구로 보고 이블루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집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됐는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22년으로 봐요. 그리고 저희는 상품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을 보거든요. 7월. 이거는 계절성이나 시즌성이나 분기별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 2022년 7, 8, 9, 9월달까지로 조회를 합니다. 네. 보통은 1번부터 보거든요. 네. 여기가 인기가 많겠지 해서 유입이 잘 되겠지 해서 보는데 저는 맨 뒤로 가요. 25페이지로 가서 500위부터 순차적으로 보거든요. 뭐 주방 앞치마는 뭐 다이소 가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사무용 파티션 이런 거 괜찮아요. 여기서 소식을 하시면 되는 거는 이런 거 딱 봐도 검색을 안 할 법한 키워드죠. 이런 것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브랜드명 있는 것만 제외를 하고 허리 쿠션, 자세 교정 방석 이런 거나 소파 커버, 매트리스 토퍼 이런 거 소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순차적으로 하면은 사무용 파티션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쇼핑으로 가서 해외 직구로 가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있고 해외 직구가 있죠. 네. 저는 보수적으로 한 2분의 1까지 봐요. 2배가 차이가 나는지 3배가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전체가 29만이고 해외가 7만 9천이죠. 네. 그러면 2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이 사무용 파티션은 국내에 더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네. 그러면 다시 일로 갑니다. 그렇게. 네, 일로 가서 옷 서랍장.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14만이 있고 해외가 6만 개죠. 근데 얘는 3배가 차이 안 나서 얘는 소싱 하셔도 돼요. 해외 직구로 가서 랭킹 순으로 보시면 돼요. 랭킹 순으로. 상단에 찌막이랑 리뷰 건수랑 구매 건수가 하나라도 있는지 상단에 있죠. 찌막이 위에 한 상단 5개 정도 봐도 돼요. 광고도 포함해서 봐도 돼요? 네네네. 그 상단 노출된 상품들은 광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제품은 그래도 유입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타오바오로 갑니다. 네, 이런 소싱 방법은 저희가 어차피 국내 마켓에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이나 소싱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네, 번역기를 돌려요. 중국어 간체로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됐죠?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다 이러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영어에서 중국어로 하면은 제대로 번역이 돼요.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돼요. 그 가구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위주로 사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디자인이 이쁜 것들을 한 카테고리당, 한 키워드당 한 10개 정도. 10개. 네네네. 여기 상단에 한번 보고 10개. 제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네네네. 딱 디자인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은 흔히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없어요. 뭐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저렴해요. 좀 고급스럽게.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 아직 보는 눈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은 일단 보는 눈이 있으실 때까지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뭔가 한국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거. 얘는 있을 것 같죠. 이런 것들은. 네, 다이소에. 네, 다이소에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불빛 나는 거. 네,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LED 이런 거. 이런 거 소싱하시면 돼요. 수집해가지고 소싱하면 되고. 여기서도 없다 하면은 1페이지 보고 저는 한 5페이지로 가요. 바로 뒤로. 네, 1, 2, 3페이지는 많이 수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는 사실 네이버 데이터 랩이랑 동일하게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안 보기 때문에 저도 뒤로 갑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디자인 위주로 이런 거 굉장히 예쁘죠. 이런 것들 위주로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와서 이렇게 수집이 됐으면은 상품명은 제가 아까 35자에서 45자 기입하면 된다고 했죠. 퍼센티는 여기 상품명 추천 단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합해서 넣으면 돼요. 이게 이미 네이버나 쿠팡이 상위 노출된 키워드들이거든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또 상품명을 지을 때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제일 처음은 대형 키워드보다는 중성 키워드. 어떤 거냐면은 테이블, 침대 이런 거는 대형 키워드거든요. 네. 협탁, 거실 이런 거는. 근데 사이드 테이블,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 네. 이런 게 중성 키워드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명을 지어보면은 사이드 테이블, 침대, 협탁, 그리고 거실, 테이블, 틈새, 선반, 간이, 원목, 책상,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침대, 노트북, 책상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은 거 이해되실 거예요, 대표님? 네. 처음에 중성 키워드, 검색할 법한 키워드를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수식어로 이렇게 대형 키워드로 하는 거예요. 네, 얘가 대형 키워드죠. 네. 이렇게 되면 사이드 테이블, 침대라고도 검색이 돼요. 사이드 테이블, 침대 검색이 되고. 그러면 침대, 사이드 테이블 이렇게 검색해도 이게 나와요? 네네네.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형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쓸 게 없다 그러면은 다시 협탁을 검색합니다. 검색도 했어요? 네네. 검색하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테이블 옆.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LED 이런 거 넣어도 되나요? LED 있으면은 여기에 LED LED 넣으시면 돼요. 소문자로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네. 왜요? 보통 대문자로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제품이 인테리어 요소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인테리어를 거의 꼭 붙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딱 50자까지만 채워둬도 되기 때문에 35자에서 뭐 최대한 45자 맞추도 좋지만 이게 키워드가 좋다 이러면 50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옵션에는 이게 가구가 처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로 세로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미지에 보면. 네. 색상도 누가 봐도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다 지워주고 A부터 Z로 놔요. 이렇게 해서 옵션 이미지는 옵션에 넘어가면 됩니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없으면요? 네. 그 구체적인 치수나 이런 게 없는 상품은 어떻게? 없으면은 뭐 기재를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공백으로 다 네, 되거든요. 네, 네. 다 지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고 제가 왜 가구를 처음에 추천드리냐면은 처음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상품 올릴 네. 때. 근데 가구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좀 숙달이 된 다음에 얘를 좀 컨트롤을 하면은 좀 더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를 추천드립니다. 네. 가격은 보통은 카드 수수료가 3%가 부과돼요. 하고 또 구매 대행은 30% 남기거든요. 더하기 마진은 이건 안전 마진인데 보통은 10,000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배송비예요. 해외 배송비에서 다 역마진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배송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 드리면은 그 한 손으로 듣는 거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네.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거는 40,000원에서 70,000원. 네. 그 이상은 100,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격 경쟁 때문에 10,000원, 20,000원 정도를 10,000원, 20,000원이나 몇천 원 정도를 좀 낮게 측정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가격이 낮아야 노출이 잘 되는 것 잘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가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격을 생각할 만큼 막 그렇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한 넉넉하게 네. 그래도 팔립니다. 대표님도 몇 개의 상품 올리시면서 이제 주문이 몇 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해외 배송이 잘못 입력해가지고 욕맞이 났었죠. 네. 네. 입력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쵸. 하다가 네. 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력 안 돼서 욕 맞이. 이게 빼먹기가 좀 쉬워요. 이게. 네. 그래서 다른 거 제가 하고 그러니까 무게 보고 와야지 하다가 까먹고 다른 거 한다고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필히 해주시면 좋고 네.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또 3단, 2단 이런 게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위주로 일단 일괄적으로 적용해놔요. 마이너스 배송비 가격. 네네네. 배송비 3만 원 가격을 하면은 얘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판매가에. 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 위주로 처음에는 4, 5만 원? 한 5만 원 정도로 잡아놓을게요. 얘. 배송비가.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놔요. 네. 근데 얘가 하나라도 팔렸다. 그러면은 얘를 좀 가격을 조정해요. 2단, 이 3단에 맞게. 얘가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으면 얘는 한 2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얘 2만 원, 뭐 얘는 뭐 2만 5천 원, 얘는 뭐 3만 원, 얘는 뭐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팔린 제품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처음부터 얘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주면은 얘가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은 옵션이 28개 있다고 해서 28개를 다 안 봐요. 보통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썸네일에 있는 옵션은 살려주시고 딱 5개 정도가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디자인 많아도 안 사고 어차피 썸네일에 있는 여기 이미지죠. LED 있는 거 얘를 전체를 제외를 하시고 얘만 LED 있는 제품만 네. 상위 몇 개만 상위 한 5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옵션이 너무 많으면 안 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키워드는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잡혀 있다 이게 번역본이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가 잡혔는데 여기서 검색하면은 여기에 이것도 쿠팡이랑 네이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앞에서부터 마켓에서 마켓 잘려 들어가거든요. 하시면 되고 썸네일은 이거 하나하나 지워줄 필요 없어요. 이거 중국어 하나하나 지워주실 필요는 없고 얘를 그냥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고 네, 삭제를 하셔가지고 얘를 그냥 자르고. 네, 자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옵션 이미지는 추가 이미지는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있다고 해서 뭐 5개, 6개 있다고 해서 그 특정 마켓은 3개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런 또 지저분한 거는 뭐 지워주셔도 돼요. 사실 뭐 네네. 얘나 똑같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 편집해서 여기는 지금 여기 하나에 중국어만 있는 게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중국어만 있는 거 있죠, 여기 하나에. 네. 그런 것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번역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업로드. 일괄 업로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2, 3분이면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한 전제하에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 상품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고 네, 빨리 많이 올리는 빨리 거? 많이 올리는 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빨리 많이 올리라고 해서 이거 상품명도 그냥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냥 조금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상세 페이지 안 바꾸는 것만 해도 그렇죠, 빨리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라도 팔린 제품만 상세 페이지 다 번역해주고. 그리고 퍼센티에도 이거 애널리틱스 기능이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효자 상품이네. 저 키워드 잘 잡았나 봐요. 이거 진짜 잘 잡았네. 미니 바이크. 근데 저 이거 궁금해요. 이거 왜 안 팔릴까요? 이거 지금 이게 예전부터 계속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팔려요.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문제가 높다든지 있나? 마진을 조금 한 5% 정도 줄여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진짜 안 팔린다 마진을 네. 이렇게 조회수가 너무 많은데 네. 안 팔리는 경우는 팔려요. 상세 페이지가 좀 미흡하거나 옵션명이 좀 미흡하거나, 조회가 됐다는 거는 썸네일에서는 통과가 됐고 네. 키워드. 상품명은 키워드는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구매 전환율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옵션명이 좀 미흡하다든지 상세 페이지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1,500 정도의 누적 조회수가 있으면은 마케팅을 CPC 광고 한 10원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넣어주고 또 앞에 후킹 멘트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 여기 앞쪽에 꼼꼼한 검수, 안전한 배송. 왜냐면 얘는 지금 해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파손돼서 안 올까? 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후킹 멘트 좀 넣어주시고, 또 대표님이 직접 검수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냥 박스 하나 가져와가지고 친구분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해서 그냥 검수하는 모습, 그거를 여기 상단에 그런 거 넣어주시면은 은근히 후킹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얘는 그래도 팔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1,500 정도가 된 거니까. 후킹하는 멘트들을 이게 누적 조회수를 봐가지고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는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또 상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